다음 주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차 전지가 좋다라고 워낙 주식방송과 유튜버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서 그래 요즘에 가는 애들이 더 간다며 2차 전지를 한번 담아볼까 하고서 담을 수 있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오타가 났네요. 어려운 자리. 심리적 기술적으로도 어려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BM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간다? 또는 코스모 신소재 두 종목 다 제가 좋아하고 매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추천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자리에서 신규를 들어가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좀 비추입니다. 좋은 종목인 것도 맞고 이거 좀 늘렸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걸 그냥 보내줘야 돼요. 이거 괜히 올라탔다가 고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선호하는 매매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내주고 그나마 괜찮은 종목, 아직 시세가 덜 나온 종목, 저라면 지금 자리에서 E&D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 한번 볼게요. E&D. E&D를 보시면 지금 전고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이 종목이 한번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한번 크게 좀 하락이 나왔어요. 대략 뭐 거의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실적이 깨졌거든요.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측에서는 이제 뭐 지연 현상 때문에 일시적인 실적 악화다. 2분기 때문엔 실적이 제대로 나올 거다 이렇게 해명도 냈었는데 제가 미리 좀 찾아놨어요. 여기에요. E&D 보시면 여기죠. 일시적 감소, 실적이 일시적 감소 2분기부터 증가할 것. 5월 16일이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딱 이 부분에 실적이 깨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요 자리. 아직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요. 하락해봤자 여기서 요 정도니까 꽤 깊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승이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죠. 상승 동력이 좀 더 있다라고 해서 E&D 정도는 그래도 좀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가 66,000원이에요. 이거 어떤 증권사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E&D를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본 사업 말고도 적극적인 증설 투자를 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E&D 관심 있게 보시고 다른 2차 전지 종목은 글쎄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다음으로 시세가 나왔던 그린 뉴딜.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 중에서는 풍력을 추천한다라고 했죠. 저도 지난주에 이번 주죠 CS 윈드를 매수했어요. CS 윈드를 이제 보면 제가 이날 매수했거든요. 이날 아래 꼬리 달린 날 이날 매수를 했는데 제 평단이 한 8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분명 아닙니다. 저는 눌림목을 좋아해서 눌릴 때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 음봉 보면서 이거 왠지 느낌이 전고는 가지 않을까, 전고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 95,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항선에 맞고 떨어지면 제가 손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모험을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팅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다 전고점을 뚫고 훨씬 뛰어넘는 신고가를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신고가를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고 부근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약간 수익 중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긴 애매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이 정도 3강 MNT는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돌리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반도체 말씀드렸죠. 볼게요. CS 윈드랑 3강 MNT 이게 어인지 아닌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에는 뭐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죠. 저는 반도체 섹터는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종목들 매매를 했는데 정말 너무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어렵기도 한데 저는 이번 주에 PSK 뭐죠 이게? PSK를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PSK는 눌림 자리에서 사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매도한 게 아닙니다.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매도하고 다시 잡으려고 매도를 했고 유진테크도 역시 이번 주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어요. 이 두 종목은 매도를 했고 그래도 전 반도체 아직 더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매도를 좀 빨리 했죠. 하루 정도 더 봐도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 두 종목은 수익 실현했는데 또 들어갈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반도체는
비중 실어서 베팅할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을 좀 정리해보면 아까 말했던 오스틴 공장 관련주는 코미코, PSK, 한양ENG, 그 다음에 ENF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요 정도 보시면 될 거고, 아까 DDR5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DDR5 관련주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 종목들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이 종목에 관련된 리포트가 주중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심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꾸 오타가 나네요. 테크윙, 유니테스트도 여기에도 엮이고요. 그 다음에 엑시콘도 있겠고, 그 다음에 ISC도 여기에 엮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 보시면 다 뭐 급등이 나왔어요. 심텍도 그렇고, 심텍도 보시면 이날이죠, 목요일날 거의 뭐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테크윙 역시 이날 급등이 나왔고, 한번 같이 볼까요? 심텍,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테크윙 했고, 엑시콘은 뭐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보시면 다 이날이죠. 이날 DDR5 관련 리포트 나오면서 급등한 날, 요날 이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좋게 보는 게 OSAT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었죠. OSAT는 지금 대장은 약간 하나마이크론이 대장처럼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 외에 테스나, 네페스, 그 다음에 네페스 아크가 됐네요. 네페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는 LB세미콘,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종목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가 살짝 눌려 있는데 지금 자리도 좋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리 좋고요. 하나마이크론 조금 눌려 있는데 역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LB세미콘도 이제 보유 중이죠. 그래서 보시면 OSAT,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테스나, LB, 세미콘. 네페스 아크나 엘비루셈 같은 것까지는 아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놔두고 요 대장주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외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 이것도 매매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이맥스 같은 것도 있겠고, 테스라든지 KC텍, 이런 종목들도 다 굉장히 괜찮아요. GST라든지, 그 다음에 원익 형제들 있죠. IPS, 그 다음에 원익 QNC도 있죠. 그리고 QNC까지, 이런 종목들도 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DB하이텍도 있는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니까, 아무튼 이런 종목들도 분위기 좋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오셈 같은 종목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오셈 차트 보신 분 계신가요? 네오셈 보시면은 시간에 때 강하게 상을 말았거든요. 이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 시간에 강하게 상을 말고 금요일날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골치 아프죠. 이런 종목들은 가능하면 그냥 좀 구경만 하시고 매매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반도체는 계속 3개월 전부터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눌려 있어서 저도 마음고생을 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5G 관련주들이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보시면 5G 관련주, 대장은 KMW죠. W, 그 다음에 한때 시총 4위까지 갔었는데 뭐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HFR도 있었고, 노와이어리스, 또 뭐 서진시스템, 그 다음에 솔리드, 에이스테크, 유비쿼스, 그 다음에 유선망이죠. 다산네트웍스, FR텍, RF텍, 기산텔레콤, 나무기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나무기술이 지금 있나요? 근데 나무기술 있네요. 뭐가 사명이 바뀌었지? 뭐가 사명이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대한강통신. 그 다음에 넓게 보면 뭐 텔코웨어나 윈스,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5G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보세요. PPI도 있겠네요. 머큐리, 뭐 이런 종목들 다 5G에 들어가요.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유비쿼스 홀딩스도 뭐 주중에 급등 나왔다가 윗골이 길게 달았는데, 보시면 대충 윗골이 길게 나왔었죠.
약간 반전의 어떤 분위기 반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5G 종목들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5G 섹터는 과거에 안 좋은 전력이 좀 있죠. 실적이 좋다고 하도 설레발 쳐놓고 실적이 박살이 난 게 몇 분기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신뢰를 좀 잃어버렸는데, 일단 관심 종목에는 좀 넣어두고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5G는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근데 저는 글쎄요, 저도 예전에 재작년인가 이거 5G 시세 나올 때 매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좀 지켜볼게요. 이걸 지금 굳이 매매를 해야 되나? 차트 한번 볼까요? 이걸 지금 매매해야 되나? 좀 돌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매매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좀 한번 지켜보긴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테마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잠시 좀 쉬어가는데 대선 테마주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3대장이죠. 이 세 분이 가장 지지율이 높고, 그 다음에 최재형, 홍준표, 뭐 또 누가 있을까요? 요즘 김동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추미애도 있겠고, 하태경,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유승민. 요 정도 후보들이 관련주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좀 뺄게요. 요 정도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재명, 윤석열 이 두 분은 이제 좀 테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매매를 하는 건 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이낙연, 최재형 이 두 분이 좀 뜨고 있고, 이 세 분도 잠룡이라고 하죠. 좀 지금 잠잠한 상태인데, 결정적으로 저는 대선 테마주 자체가 지금 하기엔 좀 애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별로 없거든요. 어떤 인물을 할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히 추가 시세는 나올 거예요. 근데 요 PPI 같은 경우도 이제 최재형 관련주가 껴 있긴 한데, 지금 매매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려 계신 분들 손절 칠 만한 구간도 아직은 아니고, 어떤 인물 관련주를 뭐 물려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면서 지금 굳이 대선 테마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나마 하려면 뭐 이재명, 윤석열보다는 이낙연, 최재형 밑에 있는 분들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여름 폭염 테마주, 뭐 종목들 명확하죠. 신일전자 상한가 갔었던, 그 다음에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그 다음에 SCD 이 정도. 그 다음에 넓게 보면 후성 같은 종목도 이제 에어컨 냉매가스를 본업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후성이 여름 테마로 올랐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이건 뺄게요.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종목들 자리를 한번 보면 아무리 날씨가 덥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 조금 애매하죠. 파세코도 마찬가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SCD 이 종목들도 다 애매해서 자리가, 이거를 지금 매매하는 거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테마를 하시려면 블랙아웃 테마주 있죠. 테마주 이건 이제 뭐냐면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한전, KPS, 그 다음에 광명전기, 일진전기, 그다음 PNC테크, 옴니시스템도 엮였었죠.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 더 인스코비는 여기 왜 엮였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막 바이오로도 엮였다가 통신인데, 본업은 통신인데 별게 다 엮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묶였었죠. 차트 보시면 저는 차라리 테마주 하시려면 여름 폭염 테마주보단 그래도 블랙아웃 테마주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PNC테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이제 21선이거든요. 21선 정도에서 반등 나오려고 자리 잡는 모습, 차라리 요런 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한전, KPS도 요 정도 흐름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광명전기도 뭐 뜨거운 시세가 나왔었죠. 21선 지지하면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인스코비 같은 거는 거의 뭐 그냥 테마주니까 이런 종목은 접근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은 비중 베팅 하시지 마시고 소액으로 재미로만 해보시기 바라고, 그냥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공부 차원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이것도 아직은 테마주죠. 메타버스가 아주 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테마주입니다. 관련주들 뭐 너무 많죠. 예, 대장주가 자이언트 스텝인데, 이건 뭐 차트를 보시면 그냥 진짜 요즘 말로 미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상장 타이밍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3월 24일날 상장해서 타이밍 기가 막히게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원래 대장처럼 움직였던 선익시스템,
그 다음에 뭐 한빛소프트도 엮였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알체라도 굉장히 기술이 좋은 회사라고 하고, 바이브 컴퍼니도 그렇고, 덱스터, 매일경제TV 대표님이 나와서 인터뷰하던데, 그 다음에 위지 윅 스튜디오죠. 이거 위지 웍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노대. 그 다음 또 한컴 MDS 이 종목도 엮였었고, 그 다음에 뭐 M게임 정도, 제가 매매를 했었던 M게임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를 제가 왜 소개했냐면 27일 화요일 맥스트라는 기업이 상장을 해요. 맥스트가 상장을 하면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 하는 회사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이거 경쟁률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눌려 있는데, 만약에 화요일날 이거 상장할 때 대박 치면, 뭐 따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박을 치면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메타버스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선익시스템은 이제 21선을 딱 지탱해주는 모습이죠. 지지를 해주고 이제 방향이 뭐 아래로 급락 나올지 아니면 위로 반등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 자리는 제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로 보고 있어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이 자리에서 매수한다? 이거 11선 지탱하고 올라가서 매수한다? 글쎄요,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 물론 좋은 종목이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너무 확률이 도박에 가까운 확률이 아닌가.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선익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 아니면 뭐 맥스트 상장 첫날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소액으로 나쁘지 않고, 아니면 M게임, 제가 M게임을 이날 매도하고 나왔는데 수익,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이거 내려와서 저는 좀 더 눌리고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21선 터치하고 다시 방향 돌려서 가지 않을까. 열흘광어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메타버스로도 어설프게 엮여 있기도 하고 해서 지금 보시면 딱 요 정도 21선 터치하고 방향 돌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게임과 선익시스템 정도는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꽤 많은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 이제 2차 전지는 접근하기 어렵다. E&D 정도는 볼만하고, 그린 뉴딜 중에 태양광 수소보다는 그래도 풍력이 괜찮은데, 저는 CS 윈드를 지난주에 87,000원 정도에 들어갔다라는 거, 삼강MNT도 자리 괜찮다라는 거죠. CS 윈드는 제가 87,000원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 87,000원 대략 요 정도인데,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일단 소액으로 1차만 매수를 하는 거죠. 1차 매수하고 눌리면 더 사는 방법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이 종목이 신고가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왠지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으로 매수를 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막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자리가 불안해서. 근데 저는 매수를 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반도체는 종목이 워낙 많지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5G 관련주들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대장주들만 매매하시면 돼요. 대선 테마주는 비추, 여름 테마주 역시 비추. 근데 블랙아웃 테마주는 PNC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소액으로 매수를 했어요. 지금 보유 중인데 자리가 나쁘지 않아서, PNC테크는 제가 뭐 저도 테마주 소액으로 조금씩은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리는 나쁘지 않아서 반등 기술적으로 뭐 데드캣 바운스든지 뭐든지 잠깐 나올 수 있을 자리라서 매수를 했고, 여름 폭염 테마주보다는 그래도 블랙아웃 테마주가 낫다. 메타버스는 27일 맥스 상장을 좀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요 두 종목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주 한번 보시면서, 차트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 꽤 많은 종목들을 언급했는데요. 제가 지금 종목을 소개하고 언급한 거는 차트를 보고 추천을 드린 게 아니죠. 향후 일정과 이슈, 모멘텀만 보고서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 말고, 이걸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말고 기술적 분석, 차트만 보고 또는 수급이나 거래량만 보고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 매매법에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저처럼 뭐 산업도 보고 일정도 보고 또는 차트도 좀 보시고 하면서 새로운 종목들, 또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들만의 매매법을 좀 익히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다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주식하시면서 수익을 내시길 바래요. 날씨가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워요. 지금 영상 촬영을 하는 지금 시간에도 매매가 엄청 시끄럽게 울고 있는데, 다들 지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FOMC 회의도 있고, MSCI 지수 리밸런싱도 있고, 또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도 있고,
이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 나름 잘 버텨주고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수익 잘 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